오케이. 시작합시다. 자, 얘들아, 작용 반작용부터 나갈게. 아우, 허리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이거 다 했었지, 그지? 이거 다 했었죠? 등가속도 하면서. 그치, 작용 반작용 날 차례 맞지? 자, 얘들아,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쉬워, 어렵지 않아. 자, 일단 선생님 뭐 장력하면서 작용 반작용 대충 했었던 것 같아. 자, 일단 작용 반작용부터 선생님 잠깐 설명을 합시다. 작용 반작용이 뭐냐면 이거야. 자, 여기다 봐봐. 내가 그냥 간단히 표현하자면 작용 반작용, 뉴턴의 운동 제3법 작용 반작용이란 뭐냐면 모든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쌍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해. 힘은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모든 힘은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 쌍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봐봐, 이거야. 선생님이 벽을 밀었어. 누가 움직여? 내가 움직이죠? 왜? 내가 벽을 밀은 게 작용이 된다면 벽도 나를 민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작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 불러? 작용 반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봐봐. 물체 A가 물체 B에 가한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물체 B가 물체 A에 작용한 힘을 반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거 봐봐. 자, 얘가 바로 뭐야? 주어지. 얘가 주어고요. 얘가 뭐야? 목적어야. 얘가 목적어고 얘도 역시 뭐야? 주어죠. 자, 얘는 뭐예요? 목적어지. 자, 좀 국어시간 같네. 그치? 작용 반작용이 항상 기억해둬야 될 거. 주어, 목적어가 어떻게 된다?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리고 역시 장력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장력. 항상 잡아봐. 자, 손이 이 용처를 잡아당기는 힘. 손이 이 용처를 잡아당기는 힘. 양쪽, 힘은 항상 이렇게 양쪽에 작용하는 힘이지. 이해가? 그래서 이 장력도 일종의 뭐다? 작용 반작용이 된다는 거야. 자, 기억해둬. 자, 그러면, 자, 이 두 힘의 크기는, 자, 첫 번째, 작용 반작용은요, 첫 번째, 두 힘의 크기가 어떠해야 된다? 크기가 같다라는 소리야. 자, 봐봐. 선생님이 벽을 살짝 밀었어. 그럼 벽도 나를 살짝 밀겠지. 그치? 내가 벽을 세게 밀었어. 그럼 벽도 나를 어떻게 밀어요? 세게 밀겠죠? 그치? 내가 벽을 밀지 않았어. 그럼 벽도 나를 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자, 첫 번째,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방향은 뭐여야 돼? 방향은 반대죠. 그치? 맞죠? 세 번째, 두 힘은 항상, 이게 중요해. 두 힘은 항상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기 때문에 힘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합력을 구하려면, 알짜힘을 구하려면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을 하나로 합친 거지. 이해가요? 그런데 자, 봐봐. 얘는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거야. 봐봐. 선생님이 칠판을 밀었어. 그럼 힘 누구한테 작용한 거냐? 칠판한테 작용한 거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 칠판이 나를 밀었지. 그치? 그럼 이 힘은 누구한테 작용한 거야? 나한테 작용한 거라고. 즉,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얘네 둘의 합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야, 오케이.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봐봐. 자, 로켓이 가스를 내뿜으면 가스도 역시 로켓을 밀어내지. 그러니까 로켓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자, 봐봐. 공을 발로 차면 얘다 내 발도 아프잖아. 그치? 왜? 봐봐. 자, 발이 공을 차면 공도 역시 내 발을 어떻게? 밀지. 그러니까 발도 아픈 거라고. 됐어요? 자, 역시 노를 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로 물을 뒤로 밀면 물도 노를 앞으로 밀기 때문에 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겠지. 얘들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뭐야? 작용 반작용이죠. 내가 땅을 밀면 땅도 나를 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역시 뭐다?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 여기 나와있죠?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의 특징. 얘들아, 힘의 평형이란 뭐야? 알짜 힘이 몇인 거야? 0이었을 때죠. 그지? 자, 지금 봐봐. 한 물체에 두 가지 힘이 작용했을 때 두 힘의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지.
그지? 자, 동일 직선상에 존재한다면 힘이 두 힘의 R자인 몇이야? 0인 점. 이런 상태로 우리는 힘의 평형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그런데 작용반작용은요. A가 B를 잡아당기지. 그지? B도 역시 A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서로 어떤 물체의 힘이 작용해? 서로 다른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합력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요건 좀 쉽고 다른 걸로 나갑시다. 오케이. 요걸로 나갈게. 자, 바로 가볼게요. 뒷장. 자, 요걸로 할 거야. 자, 작용반작용의 관계의 두 힘. 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상대편 물체도 크기가 같고요.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 힘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작용반작용의 법칙이야. 뉴턴의 운동체의 3법칙. 자, 물체 작용의 R짝이 0인 상태를 우리는 힘의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두 힘의 작용점은 어디에 있어? 한 물체의 작용점이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작용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의 힘의 작용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지금부터 선생님 힘을 분석해볼게. 힘은 항상 꼭 기억해둬.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한다. 그지? 자, 얘들아 봐봐. 지금 책상 위에 누가 있냐? 책이 존재하네. 책이 존재하네요. 자, 지금 이 책에 작용하는 힘은 총 몇 개일까? 책에 작용하는 힘은 총 몇 개다? 두 개다. 그지? 두 힘의 합력이 몇이야? 0이니까 얘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거 아니니? 자, 힘 분석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책, 책상, 지구.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합니다. 자, 잘 들어. 자, 얘들아, 이 책에 작용하는 힘은 책의 누구냐? 중력이지. 맞아? 얘들아, 책의 중력이란 뭐야?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이지. 맞아? 그게 바로 누구예요? F3죠. 여기다가 나와있네.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 맞아? 그럼 얘와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잖아.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면 책도 역시 누구를 잡아당겨? 지구를 잡아당기겠지. 이해가? 자,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누구야? 얘가 F4죠. 맞아? 그럼 결국 F3와 F4는 쌍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지. 맞아? 어떤 관계다?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해가요? 자, 질문. 만약에 이 힘만 존재한다면 책에 중력만 존재한다면 이 책은 떨어지겠지. 근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네. 정지되어 있네. 왜? R자인 0이니까. 힘의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 책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 또, 자, 책상이 책을 떠받치고 있지. 그지?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 누구야? F1이죠. 이해갑니까?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한다고. 그죠? 그럼 봐봐. 책상이 책을 떠받치고 있으면 책이 책상을 뭐하고 있어? 누르는 힘도 존재하겠지. 맞아요? 자,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누구야? F2죠. 아, 그러면 F1과 F2는 항상 어떻게 작용해?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지. 작용, 반작용이에요. 자, 그럼 질문. 얘들아, 이 책은 R자리 몇일까? 0이죠? 0이라는 소리는 F1과 F3가 어떤 관계에 있다는 소리야?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는 소리야. 이해가? 그치? 그럼 얘네들은 크기가 같고요. 방향이 반대면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지. 맞아? 합쳤더니 0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자, 두 번째. 얘들아, 책상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 아, 책상에는 힘 몇 개가 작용할까? 자, 이미 하나는 찾았어. 그지?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하나 찾았어요. 맞니? 그죠? 자, 또 어떤 힘이 작용하냐? 지구가 책상을 잡아당기는 힘. 지구가 책상을 잡아당기는 힘. 이해가? 얘 없으니까 얘 F5라고 할게. F5라고 할게요.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한다. 야, 지구가 책상을 잡아당기면 책상도 역시 누구를 잡아당겨? 지구를 잡아당길 거 아니야. 얘를 F6이라고 할게. 이해가요? 아, 그러면 F5와 F6도 어떤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죠. 맞아? 그럼 책상에 얘네 두 힘만 작용한다면 이 책상을 아래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움직여? 안 움직이죠. 왜 안 움직이냐? 봐봐. 바닥면이 책상을 떠받치고 있지. 이해가요? 얘를 F7이라고 한다면 F7이라고 한다면 이해가요?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잖아. 그치? 그럼 책상이 지구를 뭐하고 있어? 밀어 제끼고 있죠. 이해가? 얘를 F8이라고 하자.
아, 그럼 결국 얘와 얘도 역시 어떤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지. 이해가? 근데 책상 어떻게 되어 있냐? 정지되어 있지. 그럼 얘는 어떤 관계야? 힘의 평형 상태죠. 힘의 평형 상태라는 소리는 F7은 얘네들의 합과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죠. 이해가요? 힘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괜찮니? 납득돼? 아,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이렇게 쓸 수 있네. 아, F7은요 F2 플러스 F5가 되겠지. 맞아요? 그런데 얘들아 이거 봐봐. F2와 같은 녀석이 누구냐? 아, 허리 아파. 자, 얘들아 F2와 같은 녀석이 누구야? F1이지? 작용반작용이잖아. 아, 그 F2는 F1과 같죠? 이해가요? 맞아? F5는 누구야? 책상의 무게지. 잘 들어. F5가 책상의 무게라면 자, F1은 또 F3와 같지? 맞아? F3가 누구였어? 책의 무게죠. 아, 그럼 얘는 책의 무게잖아. 책의 무게와 똑같죠? 맞아? 그럼 얘가 잘 들어. 자, 이렇게도 보는 거야. 자, 얘네들을 하나의 개로 본다면 이건 좀 심합니다. 얘네들을 하나의 개로 본다면 맞지? 자, 얘네 두 물체가 바닥면을 누르는 힘은 그건 누구야? 얘네들의 무게의 합이지. 무게의 합. 얘랑 똑같죠? 그지? 그러니까 바닥면이 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과 어떤 거야? 똑같은 거죠. 이해가? 자, 잘 들어. 얘네들을 하나의 개로 본다면 책과 책상 사이에 존재하는 이 작용, 반작용 모든 힘들은요 어떤 힘이 된다? 내부 힘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하나의 개로 봐서 풀 수도 있어야 되고 각각으로 이렇게 분해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일단 가볼게. 자, F1과 F4 중 작용, 반작용에 있는 관계를 모두 고르래. 그치? 먼저 자,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F3와 F4가 바로 뭐야? 작용, 반작용이고요. 그지? 또 책상이 책을, 책이 책상을 주어 목적어 바뀌었지. 그지? 그럼 무조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누구다? F1과 F2도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는 소리야. 이해가죠? 그럼 얘들아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것. 자, 얘네들 중에서 힘의 평형 관계야. 알겠죠? 그지? 자, 그러면 책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항상 힘은 자, 여기 봐봐. 항상 힘은 어디에 있다? 힘의 작용점은 목적어에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힘의 작용점이 모두 책한테 있는 거지. 아, F1과 F2는 모두 F1과 F3는 모두 책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럼 얘네 둘이 바로 뭐가 되겠어? 힘의 평형이 되는 거죠. 됐나요? 아, 그럼 힘의 평형은 F1과 F3지. 선생님 힘을 더 추가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항상 모든 힘들은 어떻게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뭐다? 작용, 반작용이다. 어렵진 않지?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 자, 지금부터 재밌는 거 합니다. 자, 얘들아, 이 운동량과 충격량 충돌은요, 여기 잘해놓으면, 자, 너희들 알아도 1학기 때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1학기 중간고사 때,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와. 여기 잘해놓으면요, 통합과학 내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쉬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를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1학년 때 많이 틀려요. 근데 쉬워요. 자, 여기는 중요한 거 딱 몇 개밖에 없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 근데 너희는 지금 선행하는 부분이라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운동량에 대해서 봅시다. 자, 첫 번째 너희들 기억해야 될 거. 자, 운동량을 우리는 앞으로 P라고 표현할 거야. P. 얘도 역시 벡터량이에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량이란 뭐냐면 이거야.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여. 그 움직이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꽝 나랑 부딪히면 어때? 내가 아프지? 왜 아파? 얘는 어떤 물리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이게 바로 운동량이에요. 아,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물리량. 이거를 우리 운동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 그럼 운동량은 누구와 비례하냐면 질량과 비례하고요. 이해가? 당연히 얘들아, 속도가 천천히 와서 부딪혔을 때랑 빠르게 다가와서 부딪혔을 때랑 뭐가 더 아파? 빠르게 다가왔을 때 부딪혔을 때가 더 아프지. 그럼 빠른 물체가 운동량이 큰 거 아니니? 그죠? 아,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얘 벡터량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운동량의 방향은요, 누구의 방향과 같다?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질량은 스칼라입니다. 질량은 스칼라예요. 자, 여기서 이제
깨알같이. 자, 이건 몰라도 돼. 나중에 너희들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기하 배울 거거든.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뭐다? 벡터가 돼요. 이거를 나중에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벡터야. 몰라도 돼. 그럼 굳이 수학 시간에 몰라도 되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에 반응과 같다. 자, 운동량은 누구다?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게 첫 번째야. 자, 얘들아, 그럼 운동량의 단위는 뭐냐? 공식에서 나오거든요. 운동량의 단위. 자, 질량의 단위 누구야? 킬로그램이죠. 속도의 단위 누구야? 미터 퍼 세크야.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얘가 자, 두 번째. 이게 충격량. 두 번째. 충격량. 임펄스의 약자죠. 역시 마찬가지야. 얘도 벡터량이에요. 방향 갖고 있어. 알겠죠? 충격량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야. 충격을 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물량. 오케이? 충격을 받은 정도로 나타내는 물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충격량 선생님이 다르게 정의를 해줄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충격을 받았다는 소리는 잘 들어. 충격을 받았다는 소리는 내가 뭘 받은 거야? 힘을 받은 거죠. 내가 힘을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럼 힘을 강하게 받을수록 충격량은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럼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비례하고요. 자, 봐봐. 내가 1시간 동안 맞은 거랑 1초 동안 맞은 거랑 충격이 누가 더 크냐? 1시간 동안 맞은 게 더 크겠지. 그죠? 그럼 당연히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소리야. 이해가? 그래서 충격량은요, 힘 곱하기 시간이야. 알겠죠? 당연히 얘도 방향을 갖고 있겠지. 근데 시간은 방향이 있어요? 없죠? 크기만 있지? 그죠?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다? 알짜 힘의 방향과 같다. 됐죠? 자, 충격량의 단위는 뭐냐? 충격량의 단위는 힘의 단위 누구야? 뉴턴이지. 그치? 시간의 단위 뭐야? 세크죠? 뉴턴 세크예요. 끝. 굉장히 심플하죠? 자, 다시 운동량 어떻게 구한다?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 어떻게 구한다? 힘 곱하기 시간. 이해가죠? 자, 얘들아 이거 봐봐. 힘 시간 그래프가 있다. 힘 시간 그래프가 있어. 그럼 아래쪽 넓이는 뭐야? 힘 곱하기 시간이지. 뭐다? 충격량이다. 직선일 때 아래쪽 넓이는 뭐야? 충격량이에요. 자, 잘 들어 지금부터. 자, 여기서 이 F,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충격, 역 또는 평균, 힘, 평균 힘 또는 얘를 알짜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충격력, 평균 힘, 알짜 힘. 알겠죠? 자, 이따 봐봐. 힘 시간 그래프에서 힘의 크기가 변하네. 힘의 크기가 변해. 그럼 얘 아래쪽 넓이는요? 아래쪽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얘다 힘이 일정하게 변하고 있지. 맞아?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했던 거 기억나? 그치? 그러면 평균 힘은 누가 되는 거야? 얘 중간 시점에서의 힘의 크기가 바로 평균 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아래쪽 넓이가 그럼 뭐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럼 평균 힘이 작용한 누구야?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쪽 넓이는 뭐다? 충격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곡선일 때도 얘들아 봐봐. 이거 아래쪽 넓이 증명하는 건 너희들 나중에 미적분 2 융합 선택하면서 배울 겁니다. 얘를 구분부적법이라고 표현하거든. 극한 개념까지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알겠죠?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쪽 넓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 요거만 알면 돼요. 알겠죠? 이거 증명하세요. 이런 거는 언제? 수학 시간에 할 거야. 언제? 너희들 고3. 알겠죠? 물론 미적분 2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구분부적법 배우지도 않겠지. 자, 넘길게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쪽 넓이는 충격량이다. 자, 넘어가 볼게. 올라가. 자, 정말 중요한 거 세 번째. 자, 충격량을 선생님 지금부터 다시 정의를 할 거야. 충격량.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얘들아,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 물체에 내가 힘을 가했어. 충격을 가했지. 그럼 이 물체에 뭐가 변해? 빠르기가 변하지. 빠르기가 변한다는 소리는 질량은 안 변하잖아. 빠르기가 변한다는 소리는 누가 변한다는 소리냐? 운동량이 변한다는 소리겠지. 즉, 잘 들어 지금부터. 충격량이랑 무엇이다? 운동량을
변화시켜주는 요인이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충격량입니다. 정확한. 자, 정확한 충격량의 정의는 어떤 물체에 충격을 가하면 그 물체의 무엇이 변하더라? 운동량이 변하더라. 이해가? 그래서 충격량은, 자, 그럼 봐봐. 충격을 강하게 주면 강하게 줄수록 운동량은 어떻게 변하겠어? 더 크게 변하겠지. 이해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충격량은 누구와 같다? 운동의 변화량과 같다. 됐죠? 이해가? 너무 중요해. 얘들아, 다른 거 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세 개는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선생님 유도해 줄 거야. 선생님 유도 할 줄 알아야 되나요? 모르셨대. 몰라도 돼. 알겠죠? 그냥 저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돼. 알겠죠? 자, 얘들아 봐봐. 자, 충격량은 뭐야? 운동의 변화량이지. 운동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뭐 한 거야? 뺀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뭐냐?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에서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를 빼준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얘를 질량도 이렇게 묶어주면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되겠지. 맞아요? 그지? 납득되지? 자, 그럼 봐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도의 변화라고 표현해. 그럼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가 될 거고요. 그치? 얘가 충격량이 누구였어? 힘 곱하기 시간이었지. 맞아? 그럼 힘 곱하기 시간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일 거고요. 맞지? 양변을 t로 나눠주게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이해가? 자, 시간 분의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가 될 거고요. 납득되지? 그럼 결국 시간 분의 속도 변화, 얘가 바로 누구의 정의였어? 가속도의 정의였지. 이해가? 그럼 결국 F는 누구와 똑같아? A와 똑같죠. 운동방정식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알아둬. 자, 뉴턴이 쓴 책을 보면요, F는 MA 이런 공식 나와 안 나와?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누가 제안한 거냐면 오일러가 제안한 거야. 알겠죠? 뉴턴의 책에는 뭐가 나왔다? 이게 나온 거야. 이게. 이해 가죠? 그래서 F는 MA가 여기서 유도된 거야. 오일러가. 자, 이제 네 번째 공식. 자, 꼭 기억해둬야 될 것. 얘 F 곱하기 T잖아. 양변 T로 나누자. 얘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또는 평균 힘 또는 충격력이지. 그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시간분의 누구에 변하는 것 같다? 운동에 변하는 것 같다. 자, 이 정도는 꼭 기억해주세요. 이해갑니까? 자, 자, 그래프가 또 하나 출제될 텐데. 자, 여기 봐봐. 자,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자, 얘들아,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지? 힘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쪽 넓이는 충격량이라고. 그치? 자, 어떤 그래프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와요. 됐지? 0초일 때의 운동량이 P제로야. 얘가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T초였을 때의 운동량을 P라고 한번 표현해보자. 이해가요? 괜찮지? 얘가 운동량 시간 그래프예요. 알겠죠?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는 X값 증가량 누구야? T분의, 그지? Y값 증가량 누구야? P-P0죠? 맞아? 얘가 바로 뭐야? 운동의 변화량이지. 시간분의 운동의 변화량이네. 바로 누구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 또는 평균 힘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하나.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누구로 변해? 얘다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누가 돼? 속도가 되지. 맞아? 자, 잘 들어.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누구로 고칠 수도 있다? 누구로 고칠 수도 있다? 속도 시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왜 질량으로 나눠주면 속도거든. 이해가요?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은 완전히 어때요? 비슷해요. 숫자는 다르지만 여기 t는 똑같지만, 자, 질량으로 나눠주면,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겠지. 맞아? 그치? 얘들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누구였어? 가속도였잖아. 기억나요? 맞지? 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누구와 비례한다? 질량, R자 힘과 비례한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었지? 그치? 납득되나요? 자, 봐봐.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오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로 대응한다? 그래프로 대응한다. 그게 제일 쉬워요. 알겠죠? 괜찮지? 그런 문제들 좀 선생님이 많이 해줄 거야. 넘어가 볼게. 일단 어렵냐? 생소하지? 지금 처음 배웠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딱 요거만 기억하면 돼. 요거.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선생님 요 네 가지로 문제 싹 풀 거야. 알겠죠? 다른 거 많이 안 써요. 자, 가봅시다. 자, 이거 지울게. 자, 보자. 저건 최대한 안 지울게요. 충격량.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쵸? 자,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 R자 힘의 방향과 같다. 자,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 누구야? 운동량이 되겠지? 운동량으로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운동의 변화량은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으로, 그지? 뺀 값으로, 자,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과 어떻다? 같다라는 소리야.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같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하죠.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자, R자 힘이 작용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알겠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럼 얘다 봐봐. 지금 요거 살짝 질문 안 했는데, 자, 얘다 봐봐. 충격량은 운동의 변화량과 같잖아. 맞죠? 그럼 충격량의 단위는 운동량의 단위가 어때? 똑같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자, 운동량의 단위고 충격량의 단위인데, 얘네 둘의 단위는 어때? 같은 녀석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운동량을 구해야 돼. 그럼 단위를 쓸 때는 얘를 써주는 거고, 이해가? 됐어요? 충격량을 구하래. 그럼 단위를 얘로 쓰라는 거야. 관습적으로. 어차피 얘네들은 어떤 거다? 같은 녀석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요거. 잠깐만, 좀 위로 올릴까? 오케이. 자, 그림 가는. 좀 내자. 자, 그림 가는. 질량이 5kg이 정지한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힘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자, 얘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쪽 넓이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충격량은 누구와 같다고? 운동의 변화량과 같다. 그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0초에서 2초 동안과 2초에서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얘다 0초에서 2초 동안에는 얘 아래쪽 넓이니까 몇이야? 20N가 되겠죠. 그럼 얘는 20N가 될 거고요. 자, 2초에서 3초 동안. 얘다 2초에서 3초 동안이지. 그지? 그럼 얘 사다리꼴의 넓이잖아. 충격량은. 그죠? 근데, 일정하네. 힘이 일정하네. 그럼 이렇게 하자. 중간 시점. 중간. 몇이야? 15N이지. 요 사각형 아래쪽.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세로가 15고요. 얘가 1이니까 몇 뉴턴이야? 15N가 되겠지. 15N. 됐어요? 자, 얘들아 이거 봐봐. 2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래. 맞니? 그죠? 자, 얘들아 처음 운동량 몇이냐? 0이지. 물체 정지에 있잖아. 속도 빵이에요. 처음 운동량 빵이야. 처음 운동량 빵이네.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의 변화량과 같고요. 운동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지. 맞아? 그치? 그런데 처음 운동량이 몇이야? 빵이잖아. 그러면 그 충격량이 누구와 같아? 운동량과 똑같지. 몇 초였을 때? 2초였을 때의 운동량과 똑같겠죠. 맞아요? 그럼 다 2초일 때의 운동량은 충격량 몇이야? 20이었지. 맞아요? 그럼 뭐다? 20kg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거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단위와 어떻다? 똑같다. 얘들아 너무 빠르니? 괜찮아?
오케이, 넘길게요. 자, 얘들아, 3초일 때의 속력을 구하래. 자, 역시 마찬가지야. 얘들아, 처음 속도 몇이야? 빵이지? 처음 속도 빵이야? 그지? 그럼 0초에서 3초 동안 충격량은 총 몇이냐? 35죠? 맞아? 아, 충격량은 운동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그쵸? 운동의 변화량은 3초일 때의 운동량에서 0초일 때의 운동량을 뺀 거지. 맞아? 그치? 근데 처음에 정지돼 있잖아. 얘 빵이잖아. 그럼 곧 0초에서 3초까지의 충격량이 3초일 때의 운동량과 어때요? 똑같은 거지. 맞아요? 아, 그럼 0초에서 3초일 때의 충격량은요, 얘네들의 합이니까 몇이야? 35지. 맞아? 아, 그럼 결국 3초일 때의 운동량은요, 몇이란 소리야? 35kg 미터 퍼 세크라는 소리고요. 맞지? 근데 3초일 때 뭘 구하래? 속력을 구하래. 얘가 속력을 어떻게 구하면 돼? 운동량을 누구로 나눠주면 돼?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왜? 봐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으니까 이 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질량으로 운동량을 나눠주면 속도가 되겠지. 맞아? 자, 여기다 물체 이 녀석의 질량 몇 킬로그램이래? 몇 킬로그램이 되니? 잠깐만. 5kg이네요. 그럼 얘 5kg으로 나눠주면 몇 미터 퍼 세크야? 7m 퍼 세크가 되겠지. 그지? 아, 그래서 답은 7m 퍼 세크가 됩니다. 쉬운 거지. 그냥 산수죠, 산수. 그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자, 여기 나와있네, 평균이. 자, 여기 나와있지? 자, 물체가 충돌에 의해 받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하고요. 충격력이 가해지는 동안,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균 힘, 다른 말로 R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자, 얘들아, 지금부터 질문. 자, 지금부터 질문.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선생님 설명했죠? 이거 설명했고. 자, 요걸로 선생님 설명해줄게. 아,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얘들아, 봐봐. 너희들 대포 알지? 대포 알죠? 대포가 포신이 긴 것도 있고 포신이 짧은 것도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포신이 길면 길수록 더 멀리 나가. 그 이유가 뭐냐? 자, 대포에서 빵 하고 쏘지? 그러면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포신이 길면요,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돼? 길어지지. 맞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어떻게 돼? 커져. 그쵸?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의 변화량이 어때? 커지겠지. 맞아? 근데 처음 운동량 빵이었잖아. 그럼 결국 포신이 길수록 이 포에서 빠져나갈 때 포탄의 운동량이 어떤 거야? 큰 거지. 운동량이 크다는 소리는 속력이 빠르다는 소리고요. 빠르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해가?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냐? 자, 일단 잘 들어. 너희들 그 매트릭스 있지? 너희 운동할 때 매트릭스 위에서 하죠? 매트릭스가 어떠니? 되게 물렁물렁합니다. 이해가요? 애들 좀 착각하는 게 있어. 선생님, 자, 봐봐. 얘다, 지금 좀 이렇게 설명할게. A라는 학생이 있어. 내가 이 A라는 학생을 한 대 짧게 툭 하고 칠 거야. 이거랑. 얘가, 자, 얘를 내가 손으로 툭 눌러서 한 하루 동안 이렇게 대고 있을 거야. 충격량 누가 더 클까? 충격량 누가 더 클까? 자, 애들 좀 착각하는 게 뭐냐? 아플수록 충격량이 큰 줄 알아. 자, 잘 들어. 우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 크게 작용한 거야? 힘의 크기가 크게 작용한 거야. 이해가? 자, 지금부터 선생님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이런 실험을 할 거야. 자, 봐봐. 동일한 높이에 동일한 달걀이 있어. 동일하다라는 소리는 질량이 어떻다? 똑같습니다. 얘네들을 같은 높이에서, 공기의 정 없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빵 하고 시킬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은 속도 변화가 어때? 똑같겠죠. 그럼 봐봐.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어떨까? 똑같아.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똑같습니다. 이해가? 그 다음에 바닥에 닿은 후에 결국 어떻게 돼? 둘 다 멈추겠지. 맞아? 그럼 나중 속도도 어때? 똑같아. 자, 봐봐. 바닥에 닿기 직전 처음 속도와
바닥에 닿고 나중 멈추겠지? 나중 속도가 어때요? 똑같아. 그럼 얘네들의 속도 변화는 어때? 똑같겠지? 맞아? 그럼 질량 갖고 속도 변화가 같아. 질량 갖고 속도 변화가 같으니까 운동의 변화는 어때? 같다는 소리야. 그럼 운동의 변화는 또 같은데? 운동의 변화는 같다는 소리는 두 달걀의 충격량이 어떻다는 소리야? 똑같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두 달걀의 충격량이 똑같아. 그런데 얘는 깨졌고 얘는 깨지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다가 스티로폼을 갖다 놨거든. 방석을 깔아놨거든요. 왜 그러냐? 봐봐. 자, 지금 충격량이 같아요. 운동의 변화가 같으니까 충격량 같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 방석을 갖다 놓게 되면 충격을 받는 시간이 어때? 길어지지. 이해가?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 줄어든 거야. 이해가? 힘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얘는 깨지지가 않은 거고 힘이 적게 작용하니까 얘는 충격을 받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큰 거라고. 이해가? 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깨져버린 거야. 이해가? 자,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얘들아 봐봐. 힘, 시간 그래프다. 아래쪽 넓이는 누구나? 충격량이겠죠? 맞아?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용한 거야. 이해가? 봐봐. A 같은 경우, A, B 달걀이라고 했을 때 A 달걀 같은 경우는 바닥면과의 접촉하는 시간이 어때? 짧지? 그죠? 짧으니까 힘의 크기가, 평균 힘의 크기가 어떻게 작용한 거야? 크게 작용한 거고요. B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길게, 시간이 이렇게 길게 작용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평균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라고요. 당연히 이 아래쪽 넓이는 어떻겠어? 같겠지.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 봐봐. 이게 이 말이야.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대포의 포신이 길다라는 소리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해준 거라고. 그치? 그럼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의 변화량도 커지기 때문에 대포에서 날아가는 포탄이지? 포탄의 속력이 어때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역시 타자가 스윙을 할 때 얘가 딱 끊어치는 게 아니라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타자들은요 딱 끊지 않지. 치면 어떻게 돼? 최대한 길게 빼지. 얘가 그 이유가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해준 거야. 충격량이 커진다는 소리는 운동의 변화량이 커진다는 소리고 배트에 맞았을 때 공이 날아가는 공의 속도가 어떻게 돼? 더 빨라진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지 2번. 야, 왜 그래? 이거 아무래도 안 써야 돼. 봐봐. 이거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 힘의 크기를 줄이는 얘들. 누가 있어? 에어백 있지. 자동차가 사고가 빵 났어. 그럼 에어백이 터지는 이유가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해줘? 길게 해줘서 힘의 크기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적게 해주는 거라고. 이해가요? 역시 권투 선수가 글러브를 끼는 이유가 맨 주먹으로 쏘는 게 아니라 글러브를 끼게 되면 여기 안에 솜이 있다고요. 맞아? 그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해줘? 길게 해줘서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야. 이해하죠? 이거 두 가지 다른 경우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 볼게요. 요거. 물체가 충돌에 의해 받는 힘을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표현했지. 그치?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이 커지는 거죠. 충격량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운동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고요. 두 번째.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평균 힘 또는 충격력이지? 그치? 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거야. 대포의 포신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포탄이 받는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거고요. 자동차의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의 크기, 즉 충격력의 크기를 뭐 한 거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괜찮니? 어렵지 않죠? 넘길게요.
자, 이거 보자. 자, 그림과 같이 봐봐.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5m/s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1번 구간이 지난 후 2m/s로 등속도 운동한대. 자, 1번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0.5초일 때. 자, 구하래요. 자, 봐봐. 1번을 지나기 전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지. 얘다 운동량은 벡터량이라고 했어. 그죠? 방향은 어느 쪽이야? 동쪽이죠. 그죠? 크기를 구하라는 소리는 절대값이야. 그럼 몇이야? 10kg m/s가 되겠죠. 그지? 얘다 여기를 지난 후 1번 구간을 지난 후 자, 운동량의 크기 몇이야? 4kg m/s죠. 자, 충격량 구하래. 얘다 충격량은 뭐다? 운동의 변화량이다. 3번으로 구하는 거지. 아, 그럼 충격량은 자, 나중 운동량 4에서 처음 운동량 10을 뺀 거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6 뉴턴세크죠. 자, 얘가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봐봐. 역시 얘도 두 가지야. 충격량을 구하라는 소리는 방향까지 생각하라는 소리야. 이해가? 그럼 방향은 어느 쪽이야? 서쪽으로. 크기는 6 뉴턴세크가 되는 거고요.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는 소리는 그냥 여기다 뭐 씌우라는 소리야? 절대값 씌우라는 소리겠지. 맞아요? 아, 그러니까 답은 몇이 되는 거야? 6 뉴턴 세크가 된다는 소리겠지. 어렵니? 이해 가나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이거 봐봐. 자, 얘가 자, 평균 힘 구하래지. 자, 얘로 구할 수 있네, 평균 힘. 맞죠? 아, 그럼 평균 힘은 몇 초 동안 힘 받았냐? 아까 몇 초였냐? 귀찮아 내리기. 몇 초였니? 몇 초였지? 아, 0.5초네? 그치? 얘들아 0.5초잖아? 아, 그럼 0.5초 동안 운동의 변화량 방금 구했죠? 몇이었어? 6이었지, 크기. 아, 6이었지? 맞아요? 아, 물론 마이너스 6이었어. 알았어. 평균 힘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6이라고 써주면 되지? 그치? 그럼 얘는 분자 분모에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2 뉴턴이지. 이해가? 그럼 평균 힘을 구하라는 소리는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몇 뉴턴? 12뉴턴. 그런데 크기를 구하라는 소리는 여기다 절대값 붙이라는 소리야. 맞지? 아, 그럼 답은 몇 뉴턴이 된다? 12뉴턴이 되겠다. 끝. 이해 가요? 쉬운 거지? 충분히 납득되죠?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운동량 보존. 다섯 번째. 자, 너희들 꼭 기억해둬야 될 것. 운동량 보존 법칙. 물론 선생님은 고3 애들 수업할 때 저 운동량 보존 법칙 거의 안 씁니다. 나중에 뭐 다른 방법도 알려줄 거야. 자, 가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봐봐.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었지. 맞아? 자, 얘들아 봐봐. 자, 충돌 전, 충돌 순간, 충돌 후야. 알겠죠? 자, 충돌은 크게 몇 가지 충돌이 있냐면 자, 비탄성 충돌, 완전 탄성 충돌,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 세 가지 충돌로 나뉘는데 이거랑 뭐 반발 개수까지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걔네는 이미 어디로 넘어갔다? 자, 역학과 에너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가서 할게요, 나중에. 알겠죠? 역학과 에너지 할 때 선생님 설명할 거야. 알겠죠? 자, 일단 물리학계에서는 딱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자, 먼저 얘네들 꽝 하고 부딪힌다? 얘네들 꽝 하고 부딪혀요. 맞아? 그럼 얘네들 딱 하고 부딪히면 봐봐. A가 B를 밀어 제끼겠지. 맞아요? 그지? 그러면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B도 역시 A를 뭐해? 밀어 제끼겠죠. 얘네 두 힘의 크기는 어떨까? 당연히 같지. 어떤 힘? 작용? 반작용이니까. 아, 그럼 얘네 자, 봐봐. 얘들아, 이거야. 얘네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때요? 똑같지. 맞아? 자, 봐봐. 얘네들이 꽝하고 부딪히는데 얘는 1초 동안 충돌했어. 얘는 10초 동안 충돌할 수 있냐 없냐? 없어요. 얘네들 꽝하고 부딪혔으면 얘가 1초 동안 충돌했으면 얘도 1초 동안 충돌하는 거야. 얘가 2초 동안 충돌하면 얘도 2초 동안 충돌하는 거예요. 그치? 아, 그러면 얘네 둘 다 힘을 받는 시간도 역시 어때? 같지. 시간도 같네. 봐봐.
힘 갖고 시간 갖고 힘 갖고 시간 같지? 그러면 결국 봐봐. A의 충격량의 크기와 B의 충격량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맞아? 근데 방향은 어때요? 방향 반대 아니야? 맞지? 그럼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는 A의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의 합이 몇이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죠. 크기를 갖고 부호는 반대라는 소리는. 맞지? 아, 그러면 결국 A의 충격량은요. A의 충격량은 누구와 같아? A의 운동에 변하는 것 같지? 아, 그럼 결국 A의 충격량은 A의 운동에 변하는 것 같고요. B가 받은 충격량은요. 역시 B의 운동에 변하는 것 같아. 맞아? 그럼 얘네들의 합이 몇이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겠지. 맞니? 됐어요? 아, 그러면 A의 운동에 변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뭐 한 거야? 뺀 거지. 맞아? 아, A의 나중 운동량은 라지 M V 프라임 A에서 라지 M V A를 뺀 거죠. 이게 A의 운동의 변화량이지. 맞아요? 더하기 B의 운동의 변화량은요. B의 운동의 변화량은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뭐 한 거야? 뺀 거지. 맞아? 아, 그럼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뭐 한 거다? 뺀 거다. 이 값이 0인 거죠. 맞아요? 그럼 결국 얘네 둘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얘네들 우변으로 이항시킨 거 자변으로 써줄게. 그냥 뭐라고 쓸 수 있냐? M VA 플러스 스몰 m VB가 라지 M V 프라임 A 플러스 스몰 m V 프라임 B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을 때? 자, 그럼 결국 얘가 바로 누구야?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지. 맞아?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바로 누구야?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되겠죠. 아, 그러면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 모든 충돌은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뭐한다?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게 어떤 충돌이든 상관없이. 됐습니까? 관주야, 지금 몇 시니? 50분이에요? 자, 넘깁시다. 자, 얘는 선생님 안 적을게. 안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속 나갈게. 알겠죠? 아, 이것도 할까? 아, 하나 더 그냥 설명해 줄까? 선생님은 솔직히 이 운동량 보존 법칙보다 이걸 더 많이 쓰거든? 자, 얘들아 봐봐.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야.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하고요. 물체 작용하는 R자임과 어때? 비례하지. 맞아? 그럼 두 물체가 꽝하고 충돌하잖아. 충돌한다는 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어때? 같다는 소리야. 맞니? 그러면 R자임 같을 때 가속도는 누구와 반비례해요? 질량과 반비례하지. 맞아? 그런데 가속도는 누구였어? 시간분의 속도 변화 아니었어? 맞지? 근데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하는 시간이 어때? 결국 같잖아.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운동량 보존보다 이걸 더 많이 씁니다. 누구냐? 속도의 변화의 크기는 무조건 누구와 반비례한다? 질량과 반비례한다. 선생님 비율관계를 풀어. 원래는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운동량 보존 법칙 웬만해서 안 써. 근데 둘 다 알면 좋아요. 알겠죠? 즉 속도의 변화는 질량과 반비례한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줄게. 자, 일단 한번 보자. 자, 여기 있는 거.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래. 크기는 부호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지. 그죠? 아, 그럼 운동량은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몇이야? 12kg m/s가 될 거고. 그지? 자, 2번. A의 운동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얘 운동량이 몇이야? 6kg m/s니까. 그지? 그럼 운동의 변화량은요, 얘에서 얘 뺀 거잖아. 그럼 음수 나와야 되지. 그죠? 근데 크기니까 절대값이죠? 답은 몇이다? 6kg m/s가 된다. 이해가요? 얘가 바로 누구야? A의 운동의 변화량이지. A의 운동의 변화량이 곧 누구야? A의 충격량이야.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어때요? 같지.
맞아요? 아, 역시 마찬가지야. 아,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이지. 역시 몇이야? 6이 되겠죠. 충격량이니까 단위는 뉴턴 세크.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됐니? 자, 자, V를 구하래. 4번은. 자, 그럼 V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얘들아. B의 충격량 몇이냐? 6이죠? 그럼 B의, 자, 충격량 6은 B는 운동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잖아. 그쵸? 그러면 B의 충격량은 B의 운동의 변화량과 어떻다? 똑같지? 그치? 그럼 나중 운동량 이 V에서 처음 운동량 2를 뺀 거니까 8은 2V가 될 거고요. V는 몇 나와? 4m/s가 나오는데 얘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돼. 운동량 보존 법칙을 구하려면 충돌 전 운동량 몇이야? 12지. 충돌 전 운동량 몇이야? 2지. 둘이 더하면 몇이야? 12 더하기 2니까 14죠. 얘와 맞지? 자, 충돌 후 운동량 얘 몇이야? 6이지. 그죠? 충돌 후 운동량 몇이야? 2V죠. 이해가? 자, 얘 계산하면 V 몇 나와? 4m/s 나오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방법. 승률 이렇게 구해도 돼. 자, 얘들아 A, B 봐봐. 세 번째 방법. 지금 똑같은 문제 중에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질량의 B는 몇 대면? 질량의 B. A와 B의 질량의 B 몇 대면? 3대 2. 맞지? 그럼 속도의 변화의 크기의 B는 몇 대면? 2대 3이겠지. 반비례 관계니까. 맞니? 그죠? 자, A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어요? 2 변했지. 아, 그럼 얘가 2야. 그러면 B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해야 돼? 3이 변해야 되겠지. 맞아? 근데 B는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지. 그치?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빨라지겠지. 그럼 3이 변해야 돼. 처음 속도가 1이었네. 그래서 3이 증가하면 얘의 속도 몇이야? 4m/s가 되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해가? 자, 지금 선생님이 같은 문제를 몇 가지 방법으로 풀어줬어?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3번. 두 번째, 운동량 보존. 세 번째, 누구 구해서 질량과 속도의 변화는 반비례한다. 이걸로 푼 거지. 됐습니까? 이해가나요? 자, 조금 쉬었다가 뒤쪽 문제 풀이해주고, 자, 너희들 숙제 중에 모르는 거 선생님 질문 받을게. 알겠죠? 화장실 갔다 오세요.